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순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어머 어머.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휴머니즘 충전소가 되고 싶은 문학 네.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우후, 반가워요. 네, 어제 막 그 어떻게 좀 네. 그래도 로고송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표절은 아니겠죠? 그렇게 어쨌든 어쩐지 시작할 때 뭔가 목도 가다듬으면서 뭔가 긴장한 느낌이 처음이라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건 제가 보장하죠. 우리 문학 네네. 여신구 오순주 작가 진짜 인간적이면서 진심인 분이신데 자 저희가 올해 새해 들어서 탐나는 문학 시즌 2로 돌아왔어요. 네, 우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살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살아서 휴머니즘 충전소라는 부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잠겼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정하셨어요? 네, 탐나는 문학을 올해 청취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네. 우리가 노노 콜라보를 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엔 노노 콜라보에 한번 날개를 달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것이 좀 너무 그리워지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비인간적인 것도 좀 많고 그래서 휴머니즘의 보물창고인 노노와 삶의 충전소인 이제 문학을 결합해서 휴머니즘 충전소 지기로 거듭나려고 아, 합니다. 휴머니즘 충전소지기. 네, 처음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입에 안 붙고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 앞에 제가 이제 불렀던 노래인지 뭔지 그 그거는 나름 이게 리듬 붙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직접 작사 작곡. 이게 네. 그 철학자 니체가 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아, 인간적인 너무나 너무나 인간적인. 예, 인간적인. 맞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자체가 책 음, 제목인데요. 네. 네. 앞에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언젠가는 자유정신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 명랑하고 용감한 아이들이 그림자 연극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자유정신이 없던 시대에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건 공자가 그 시대에 이런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특히 음. 그리고 제주도는 또 논어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제주도에 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낱말이 있습니다. 뭐요? 물레기라는 낱말 아십니까? 모래기. 예, 네. 물레기라는 낱말도 있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어진. 어진이. 저는 어진이 하니까 네,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우리 어진. 네, 어진 뭐 임금의 네, 예. 아마 얼굴 뭐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어진이? 네, 네. 저도 어릴 적에 그 이모님께서 아유 어진아 어진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진이가 아니라 승주야 하면서 어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 크라고 예, 어진이라고 하나 보네요. 그 어진이가 인자에서 나온 말인데 네. 공자의 또 대표적인 사상이 어질인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어진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그래요. 제주도에 또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진이. 근데 들을수록 좋은데요? 네, 어질게. 그래서 네, 잘할 수 이름을 있다는 어진이로 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아명 비슷하게 뭐 개똥이라는 너무 맞아요. 이름 그런 말 일부러 대신에 그렇게도 하죠. 어진아 하다가 어진아. 나중에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논어 자체가 좀 철학서기 때문에 음. 책은 좀 쉬운 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 탐나는 문학 시즌2로 휴머니즘 충전소로 함께 하면서, 진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가 여러분에게 휴머니즘, 네, 인간적인 모습으로, 네, 에너지 충전해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너와 콜라보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책, 이미 이제 저에게는 그 그림책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진짜 여러분께 낭독해드리고 싶은 네 책이기도 했어요. 네, 네, 이 책 맞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뭐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네, 그림책 작가, 존경하는 그림책 작가 네. 토미 웅거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토미 웅거러. 토미 웅거러. 네, 예, 이분이 어둠의 유머를 더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네. 이
토미 웅거러의 네. 제랄다와 거인이라는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랄다와 거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네, 읽어보신 맞습니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되게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네, 책입니다. 이 네. 작품의 부제가 제가 여기 있는 부제는 아니고 제가 정한 부제는 잘 배우는 방법. 그래서 오늘의 휴머니즘 콜라보는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랄다와 거인 이 책과 함께 잘 배우는 방법, 이게 네, 연결을 지어진다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의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랄다와 거인이라는 그림책을 딱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거인이 네. 칼을 들고 음. 제랄다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랄다가 이제 여주인공, 네, 네, 맞습니다. 소녀예요. 네, 그 거인은 사실 식인 거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잡아먹는 걸 좋아하는 아, 거인은 네. 매일 아침 식사로 어린이를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죠. 무시무시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량인 아이들이 사라지자 그 찬 감자 등으로 연명하던 거인이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났다가 운명의 소녀 제랄다를 만나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역전에 네, 성공한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어머, 이거 아이가 읽어도 괜찮을까? 네,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왜냐면 아이를 먹는 네, 거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마지막을 보면서 되게 가슴 따뜻해졌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걸 또 배움으로 연결을 지으실지. 네, 네.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 책 이야기에서 두 가지 배움이 있는데요. 네. 어, 부모님들이 거인으로부터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이 먹히겠구나. 그렇죠. 잡아먹히겠구나. 그래서 네.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음. 아이들을 이제 지하 감옥에 가두는 거죠. 네, 못 네, 나오게. 그렇죠. 거인도 아이들이 없으니까 음. 그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겨서 네.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좀 더 먼 여행을 한다는 건데 네. 이 두 사람의 배움은 약간 어설픈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제랄다는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우리 논어에서는 회사후소라고 합니다. 회사 후소가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종이에 그리나요? 하얀 종이에 그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종이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볼펜이 써 있거나 그러면 음.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회사 네, 후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움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이 어설프게 아는 게 오히려 더 배울 때 네, 장애가 맞습니다. 된다. 그걸 네. 다 덜어내야 이제 배움에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아, 제랄다는 이미 배울 준비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음, 얼핏 보면 제랄다가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못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배움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제랄다보다 배우기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은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저도 책을 보면서 이 자랄달 소녀가 전혀 이 거인에 대해서나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그러니까 없죠. 그 편견도 없고 이러니까 더 접근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인을 보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네. 근데 제랄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데 음. 어, 거인이 외로운 모습 그리고 음. 거인의 배고픔을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운 요리 솜씨로 거인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음. 거인의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외로움도 채워주면서 네. 이제 그 거인의 친구들도 역시 아이들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 잡아먹던 거인들인데 더 거인들이었는데, 이상 사람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아주 맛있는 요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거인들도 그런 요리를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예전부터 학습돼서 그냥 아이를 먹었던 네, 거인들이 맞습니다. 새로운 먹을거리, 더 좋은 게 그렇죠. 생기니까 더 네, 이상 뭐 아이를 잡아먹을 이유도 네,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를 알려주는 거인도 의미가 있네요. 나름대로 배운 거죠. 무엇을 아이를 아, 먹어야 되겠다는 걸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랄다가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단다. 아, 그거 먹으면 안 세상에 돼. 세상에 배울 게 참 많단다. 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하면서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네. 이걸 약간 동화책에서 약간 꼬아서,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이 토미 웅거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랄드의 배움은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가서 배우려고 하거나 음, 아주 뭐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은 제랄다가 보여준 것만 해도 아버지에게 배운 조리법이나 집안일 그리고 음, 어른 모시는 방법이라든지 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자신의 요리 솜씨로 손님들을 대접하기 이런 평범한 배움인데 아. 실제로 이런 것이 생활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평범함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제랄드의 배움에 관해서 추천하고 싶은 그러면 논어 구절 좀 콜라보 해주신다면요. 네, 노노 콜라보는 우리 휴머니즘 충전소에서도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이어져야 네, 되죠? 맞습니다. 예. 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벼슬에서의 선배들은 예학에 대해서 촌스럽고 후배들은 예학에 대해서 군자다웠다라고 음, 말한다. 네. 하지만 만약 예학을 쓴다면 나는 선배들을 따르겠다. 음, 이것이 논어의 11번째 이야기 선진편의 첫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선진이란 말은 오늘날 말로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배. 예, 우리 오늘날에는 선배라고 하면 왠지 라떼는 말이야 라든지 아니면 꼰대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 논어의 시대의 선배는 촌스럽다, 순수하다, 이제 오, 말수가 적다, 그렇게? 예, 이런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 뭔가 세련되지 않은 채로 아, 있는 그런 네. 모습이죠.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약간 조금 그런 부분들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약간 풍자의 의미가 풍자한 의미. 있으면서 네. 그리움과 정겨움을 좀 담고 있는 이 아, 말이 이제 선진 혹은 음,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선진이란 말을 보면서 제랄다도 생각이 났지만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장 르누아르라는 이제 프랑스 영화 감독을 대표적인 좋아합니다. 감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르누아르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 현대 영화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은 무성 영화의 시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무성 영화는 그 미국에서 일하러 온 이제 멕시코 이민자, 1세대 이민자들은 아, 영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관에서 무성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순수한 감정들이 피어나고 그 영화를 음, 통해서 인생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을 어, 얻었기 때문에 거의 인생 학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영화 기술이나 산업, 지식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 음, 무성 영화의 시대만큼 어떤 배움이 깊지는 않았다. 라는 의미로 같이 네, 좀 비유를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무성 영화가 그렇게 또 탄생이 됐군요. 네, 배려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됐네요. 네, 와, 그때 소비자가 그때가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하면 좀 구닥다리고 그렇게 되지만 음, 논어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세련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니까 네. 우리 옛날에 순수했던 사람의 개인으로 따지면 어린 시절에 우리 뭐 장난감 없어도 동네에서 막 흙먼지 날리면서 놀던 그 시대가 정말 생각이 순수의 나는 게 시절.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배움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또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진짜 오늘 그 부제처럼 휴머니즘 충전소 네, 역할 톡톡히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제랄다와 거인 이 책이 길지도 않고요. 그림도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딱 좋으니까요. 진짜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눌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쉬운 그림책, 우리가 익숙한 그림책을 좀 많이 가져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제랄다와 거인은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르로도 많이 소개된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림책을 읽으면서 한번 오늘 얘기했던 어떤 논어와 함께 생각하면 그림책을 읽는 맛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맛이 또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즌2로 돌아온 탐나는 문학 요식꾼 오순주 작가 너무나 인간적인 진짜 인간적인 우리 오순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작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